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변 동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경우에는 좀 완벽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금방 그냥 대충대충 넘기고 쉽게 만족하고 그러는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완벽하게 방법을 찾아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골똘히 고민하고 있어. 이게 맞을까? 이게 최선일까?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라고 동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타협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은 타협을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 타협이라 함은 좀 다른 단어로 어찌 보면은 이제 기준이 확실하다. 기준이 명확하다. 근데 아까 완벽주의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1번이라는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구나. 누가 봤을 때는 뭐 국민평형 84제곱미터에 살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 나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1번 분은 계속해서 그 다음 뭐 집을 넓혀간다거나 아니면 업무의 수준을 더 올린다거나 뭐 매출을 달성했지만 더 높게 꿈을 키워간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높고 계속 그 기준이 올라간다. 좀 못 말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1번 분들이 계속해서 꿈을 향해 올라간다,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주의다.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동료나 동기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위치, 포지셔닝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떨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지혜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통찰력을 갖고 있다. 위에서 보는 어떤 숲을 보는 능력이 안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위치가 다른 사람들과 뭐 관계에서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동기들이든 뭐 동료들이든 그 사람들보다 약간 위에 있거나 실제로 회사로 치면은 진급을 좀 더 동기들보다 빨리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같은 어떤 말단 사원으로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쪽 프로세스로 올라가. 근데 나는 뭐 회사에서 좀 이쁨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영진 트랙으로 막 올라간다거나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리더 쪽 자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포지셔닝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뭐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동아리나 동호회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간다고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은 이제 운영진과 가까워진다거나 또는 운영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지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이제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평가한다. 주관적이고 자기 감정에 휘둘린다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갈등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반대로 뭐 도와주고 협동을 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실 이 갈등을 헤쳐나가는 그런 에너지로서 봤을 때 내가 먼저 이 갈등을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왜 그냥 입국다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먼저 운을 띄운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운을 띄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일에 집중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이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들 그리고 좀 민망한 거 막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먼저 사과를 안 하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먼저 이걸 운을 띄우지를 않아. 그냥 뭐 계속 이렇게 가자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좀 피곤한 스타일들의 유형의 인간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땐 당연히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상대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되게 아량이 넓기 때문에 뭐 내가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엎드려서 절받기 수준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되게 아량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쌓아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저 사람이랑은 이런 것도 문제야. 저 회사의 저 대리님이랑은 나는 뭐 요즘은 업무를 같이 안 해. 그 사람 윗사람이랑 업무를 해. 왜? 서로 감정이 상했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빨리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더라도 그건 업무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지,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발 뻗고 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막 뭐 원수지간이 된다, 뭐 누구랑 서로 싸우고 다투고 법정 소송이 있고 그런 경우 좀 잘 자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일본 분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만들더라도 빨리빨리 해결을 하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되게 잘 되고, 그리고 문제가 계속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웃음이나 또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되게 밝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고 인생에서 이것저것 많은 어떤 시행착오나 실패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점점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뭐 나이랑 상관없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일본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예전에 어떤 순수한 모습이랑 똑같아요. 왜? 쌓인 게 없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기 라인이 아니고 약간 뭐 선후배, 위아래,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선배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윗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완벽주의가 있기는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요. 약간 미완성, 숫자 7의 어떤 수비학적인 에너지는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느린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완벽에 가까워진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 같은 데 가더라도 뭐 어찌 보면은 이런 거가 전략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완벽한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보니까 뭐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 응? 뭐 말로만 막 이렇게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에이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실력 없다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만족을 모른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이게 욕심 많다, 만족할 줄도 몰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어떤 사람의 목표가 되게 높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를 따라잡을 거다. 언젠가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저 사람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약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시기와 질투를 야기한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더 잘 되기를 기도해 주겠죠. 그랬을 때 왠지 얘가 나보다 경력도 적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 회사에서의 경력도 적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지만 왠지 나보다 뛰어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짐작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상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미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막대하고 너는 나보다 밑이야,
너는 항상 그 바닥이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도 공손하게 여러분들을 대해주고 존중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배들이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은 좀 어려운 선배입니다. 좀 까다롭기도 하고 기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쉽게 만족시켜주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요거 부분 한번 체크해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놓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후배가 보기에는 난 완벽해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안건을 올린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또 찝어내요. 이 부분들이 잘못됐고 이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기에는 꼼꼼하다, 완벽주의다, 만족시켜드리기 어려운 선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것들 덕분에 내 실력이 늘었다. 다 이 선배 덕분이다. 이렇게 후배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배, 후배, 동료 이 상태에서 어떤 소통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최신 트렌드에 좀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처럼 세워라 내워라 그건 옛날이고 그거는 뭐 요즘이고 나는 몰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요즘의 트렌드는 뭘까, 내가 혹시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여러분들은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 분들이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라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대가 위든 아래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세대든 간에 위아래 옆으로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트렌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통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최전선에 있는 느낌이고 왠지 요즘에 트렌드라든지 요즘 유행이라든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 거기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요즘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해봐서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려줄래? 막 이런 어떤 조언, 시시콜콜한 조언까지도 우리 일본 분들에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에너지가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에너지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과 분홍색, 남색, 전체적으로 차분한 에너지, 역시나 또 갈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느꼈을 때에는 이 파란색이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평화의 비둘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또는 차분하고 이지적이다, 이성적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파랑색과 남색의 공통적인 느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적인 것들 플러스 신뢰감이 있죠.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이렇게 파란색, 남색 정장이나 넥타이 많이 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성적이고 또 안정적인 사람이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도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다, 큰오빠, 큰언니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홍색은 사랑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도 너무 지나친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들이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옆에서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내가 나올 때는 나와주고 또 내가 개입할 때는 개입한다거나 내가 반응해야 될 때는 반응해주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될 때는 다가가주는 어떤 중간이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배려심,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고 지나치게 차갑지도 않는 어떤 중용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다. 그리고 갈색 같은 경우에도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안정적인 땅의 색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왠지 앞으로 금전적인 일이 되게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왠지 1번은 앞으로 부자가 될 것 같아. 왠지 1번은 뭐 이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아.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은 왠지 여기서 잡아두기에는 너무 큰 물고기야. 자기만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만의 사업을 하게 나가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되게 큰 사람, 뭔가 부자, 성공한 사람,
사업가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꾸준하기도 하고 또 빠르게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보여져요. 자기만의 방향성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전차 카드는 곡선, 직선 이런 게 있다면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직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있다. 자기만의 방향성이 분명하다.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리더로서의 잠재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리더로서의 자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빨리 나가고 앞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왠지 저 사람의 말에 따라가야 할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회사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또 모임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인정을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사람들로부터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을 하는 에너지보다는 발로 뛰어드는 에너지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중함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미지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검토 뒤에는 바로 실행에 옮긴다거나, 주변에서도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고민 중이야, 아직 생각 중이야, 아직 결정 못했어 라는 말을 하는 상황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그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누구를 만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해결해 나갈 거야. 또 소식이 있으면은 뭐 전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고민하고 신중하는 모습,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고민 끝에 바로바로 실행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완벽한 어떤 것보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받쳐준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이 또 발전되고 주변에서의 평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좀 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통해서 성과를 한번 창출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동료들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결국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렇게 나를 보는 사람들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사람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랑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건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리더십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워낙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혼자 다 잘해. 그리고 굳이 뭐 이거를 뭐 모여서 한다? 내가 혼자 하면 뚝딱인데, 요즘 뭐 생성형 AI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뭐하러 사람들이랑 모여서 해?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뭐하러 팀을 짜? 개인적으로 하고 윗사람한테 보고만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손을 잡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안 보여 할 수도 있다. 뭐지? 나한테 뭐 볼 일 있어?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뭐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손을 내미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같이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내가 혼자 하더라도 뭐 물어본다든지 사람들한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를 통해서, 팀 플레이를 통해서 좀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변 동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우선 여러분들의 뭐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를 했을 때 느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낌이나 평가를 좀 보자면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다 라고 하고 있고, 안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의 특성, 빨리빨리. 그거랑은 신기하게도 되게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되게 차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1년 365일 그 자리를 유지하는 약간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기업에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니까 1만 명이 그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천재,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조직이라는 거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결국 조직은, 기업이나 조직은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그 사회일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차분하고 꾸준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능력을 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나 기업의 그 가치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든다거나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겠죠. 그래서 꼭 특히나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천재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천재만이 이끈다, 그죠? 천재만이 이 회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2번 분들은 굉장히 그 기업에서 자기의 할 일을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딱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절대 구멍을 내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이런 기사 펜타클, 이런 펜타클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2번 분들이 좀 그냥 빨리 해서 대충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완벽하다, 너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2번 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천재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편차가 좀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결국은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 기분이 어떻든, 자기가 뭐 무슨 일이 있었든, 물론 힘든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으면 연차 쓰고 휴가 쓰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항상 버텨주는 인물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2번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 치면, 조직으로 치면은 좀 핵심 인재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쪽 면에서 튀는 천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2번 분들은 제너럴리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잘해.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뭐 회사에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긴 한데 뭐 이쪽 조직으로 이동해라, 아니면은 저쪽 자회사로 이동을 해라, 계열사로 가라,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조직 개편 또는 뭐 회사에서 큰 기업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런 것들 상담 받으시고는 하는데,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땐 되게 힘든 일이죠. 이런 일이 최소화돼야 되겠지만 어디를 보내놔도, 어디를 갖다 놔도 2번 분들은 조화롭게 거기서 일을 잘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공하지 않은 것도 되게 잘 하실 것 같거든요. 되게 다재다능하고 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 경영을 전공했는데 회사에서 이거 좀 디자인 좀 해보래, 뭐 포스터 좀 만들어 보래. 근데 뭐 뚝딱뚝딱 해. 그냥 뭐 유튜브나 블로그 찾아보면서 뭐 이렇게 해. 그랬더니 이거 누가 한 거야? 뭐 이거 디자이너 뭐 외주 줬어? 그랬는데 이거 제가 했는데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할 법한 사람들이 우리 임원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근데 그게 뭐 어느 한쪽으로 막 전문가가 되기엔 어렵죠.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뭐 그동안 해왔던 경력도 있고 전공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의 기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되게 부럽죠. 우리 임원분들이 다 잘하는 약간 만능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가정과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이제 뭐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제를. 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동료들 기준으로 그냥 공적인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우리 임원분들이 일은 일대로 되게 잘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랑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도 잘하면서 집에서 재테크도 잘해. 쟤는 뭐 이런 알뜰살뜰 잘 모으고, 또 뭐 남편이나 배우자와 이렇게 잘해서, 또는 지금 뭐 이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부모님이랑 뭐 형제자매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덕분인지 쟤는 뭐 내 집 마련도 벌써 해놨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아놨고, 또 회사에서도 되게 사람들에게 잘하고. 왜냐? 본인이 안정적이니까, 감정적으로. 가정이나 남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 얘는 일도 똑부러지게 안정적으로 잘하면서 집안이나 가족이나 뭐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겠죠. 자녀 관리, 뭐 교육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해. 애가 똑부러지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는 이제 제가 뭐 다체적으로 이제 봐드리고 싶은데, 유머러스하다 이런 평가랑은 거리가 있어요. 그냥 안정적이다, 되게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내가 막 임원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언제는 막 얼굴이 빨갰다가 차가워졌다가, 언제는 막 일이 너무 좋아 막 이랬다가, 또 언제는 일은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와서 되게 하소연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어주는 그루터기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스타벅스 쿠폰 보내주고 막 그러는 거. 근데 나는 뭐 우리 임원분들은 그렇죠. 야, 이 스벅 쿠폰 갖다 되겠냐? 막 약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한 게 있나? 그냥 너 얘기 들어준 것 뿐인데 뭘 고마워.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분들의 스타일 자체가. 동료들은 또 더 고맙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약간 위아래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 선배나 뭐 후배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 물론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위아래 관계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멀티태스킹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균형감 또는 적응 능력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걱정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또 다른 프로젝트를 서브로 진행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적인 그런 일, 문제 이런 것들도 얘는 일도 많은데 가정에서 신경 쓸 것도 많고,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렸던 시절을 많이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윗사람들이 봤을 땐 나도 몇 년 차에는 저랬는데, 나도 예전에는 쟤처럼 다 잘하고 뭐 발로 뛰어다니고, 또 회사 왔다가 집에 갔다가 또 다시 회사로 왔다가 뭐 집에 갔다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 꼭 어떤 뭐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을 떠올린다라고 해요. 본인들, 자기를. 우리 임원분들이 아니라 자기를 뒤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았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는 나보다 후배고, 저 사람은 나보다 연차도 적은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성숙하고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다 균형 감각 있게 잘 처리해. 근데 나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 약간 이러는 거죠. 나는 저랬었을까? 나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내 어떤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또 떠올리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 나도 한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만 내가 뭐 연차가 지금 20년 됐지만 저 친구처럼 나도 한번 열심히 뛰어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가도 평가지만 이런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경우가 얼마나 좋은 평가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배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되게 아련한 추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 덕분에 내가 다시 내 꿈을 찾았다. 너 덕분에 내가 옛날에 내 열정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뒤에 와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해요. 되게 이제 기사컵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뭔가 제안도 많이 하고, 이거 해볼래? 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거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서 뭔가를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어떤 후배들한테는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뭐야?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뭐 더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나중에 뭐 뒤에서 뭐 험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심과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그분들에게, 후배들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해요. 그분들도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고 눈치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후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낄끼빠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굳이 막 후배들끼리 모여있는데 막 내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 좀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 끼어들어서 딱 해주고, 빠질 땐 빠지고, 참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언을 주고, 지나친 참견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 거기까지 선을 그어.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뭐 민폐를 끼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도움도 주고 조언도 주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많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일적인 경험이 많은 선배가 아니라 관계적인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생겨봤던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후배랑 안 좋았던 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적절하게 딱 얘기만 해주고 빠진다거나, 밥만 사주고 빠진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명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지갑만 딱 열고 딱 해줄 말 한마디만 딱 해주고 딱 빠져.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요, 후배들로 하여금.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언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런 평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색채적인 전체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지, 위아래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주황색, 초록색 카드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열정이 있어서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면서 일도 잘하고, 내가 술도 진탕 사람들이랑 먹고 안 빼. 거절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우리 이모분들은. 그러면서도 또 회사는 제일 빨리 출근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본인 스스로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지만 뭐 지나치게 뭐 무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완벽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도 완벽하다. 그러면서도 일적으로도 되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주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열정을 발휘해서 막 일을 벌리고 열심히 할 땐 하고 빠질 때는 빠지고, 뭔가 내가 얘기를 할 때 그게 잔소리일 수도 있죠. 우리 이모분들이 누군가한테 막 따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화라는 에너지도 아무나 갖는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화가 더 중요하지, 오히려 멍 때리고 있고 내가 무시당하고 이러는 거가 더 최악이죠. 그죠?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열정을 발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휘하고, 화를 낼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또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들어야 될 거는 듣고 들을 때는 듣고 가만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색깔도 봤을 때는 빨주노초파나 뭐 무지개 색깔, 그러니까 약간 조화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도 잘하면서도 관계도 좋은, 약간 인간 관계로 봤을 때 진짜 인기가 진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윗사람들이든 아랫사람들이든. 이 균형이라는 건 결국 그렇죠. 위에서는 좋아하는데 밑에서는 최악이야.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위에 윗사람들한테는 정말 뭐 어떤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흔히 뭐 똥꼬 빤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잘하는데 밑에 사람들한테는 악마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 동료들한테는 잘하는데 뭐 위아래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동료들한테는 그러니까 동정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야, 불쌍하다. 쟤 어쩌냐, 쟤 몇 년 버티겠냐 여기서 이러는데, 그런 어떤 혼합적인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이번 분들은 위아래 옆에서 다 좋은 평가를 균형적으로 좀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파란색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뢰와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기도 한, 아까 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변으로부터 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또는 지금 어떤 평가를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조직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조직, 회사, 관계, 또는 어떤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타워 카드는 기존의 관습이나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왕이 된다. 그럼 왕 위에 뭐 내가 결국 그렇잖아요. 뭐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결국 왕이 되잖아. 근데 나는 왕은 아니야. 내가 왕을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능력도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 그러면 뭐 전복을 시킨다거나, 그죠? 아니면 다른 땅에 가서 다른 데를 찾아서 내가 왕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제가 왕으로 비유를 했지만 나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기존의 어떤 조직에서 만족하지 않고 나만의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뭐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것들을 해나간다든지 이런 에너지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은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 안정적이면서도 또 언제든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내 거를 하러 떠나겠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번 분들 보면서 너는 여기서도 되게 잘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더 잘할 것 같아. 너는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 만큼 왠지 너의 거를 하러 떠나갈 것 같아. 너 뭐 그러면 안 돼. 막 장난삼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대표님이라든지 윗사람들이 어디 가면 꼭 말하고 가. 어디 가면 나 데려가. 나 어느 자리에 좀 앉혀줘. 막 약간 농담삼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윗사람들이든 뭐 옆사람들이든 아랫사람이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고 내가 나만의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좀 주변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되게 꾸준한 사람이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킹 펜타클, 에이스 펜타클, 에이 펜타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평가들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 뭐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것들도 있겠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러한 좋은 평가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공, 금전, 사업에서의 뭔가의 달성, 뭐 계약운 이런 거랑도 좋은 영향, 이런 거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 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주변 동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우선은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업, 협력, 팀워크
이런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뭐 잘한다, 뭐 쟤는 잘 나간다, 능력이 있다, 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협력과 협업, 같이 하는 거, 으쌰으쌰 하는 그런 팀워크를 잘한다,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 결국 잘 되더라. 팀이 뭔가 진짜 원팀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더라. 이런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 너의 능력, 얘의 능력, 옆에 있는 이 친구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더의 느낌도 있습니다. 팀장이라든지 또는 파트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튀는 느낌보다는 우리 3번 분들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 아유 쟤 저거 막 부족해 으이그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런 게 좀 단점이고 부족해. 그러면 그래도 뭐가 잘할까, 뭐를 잘할까, 어떤 강점이 있을까를 봐주면서 그걸 끌어올리려는 어떤 그런 속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을 보면은 마치 진짜 축구 대표팀 감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음에도 어떤 감독을 만나고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냥 사장돼 버리고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선수의 능력이. 근데 3번 분들은 사람들의 강점, 단점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과 그리고 팀을 뭔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끌어올려주고 또 어떤 강점이 있으면 그걸 발견해주고 발굴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주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포지셔닝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은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와서 하소연하고 약간 이게 나한테는 피곤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사모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정보가 들어와요. 이거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우리 회사의 어떤 극비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뭐 욕을 할 수도 있죠. 뭐 회사가 어떻고 저쩌고 뭐 팀원 누구가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다 들어주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한테 모든 정보가 모인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남들의 모르는 되게 귀중한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 같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허브, 우리가 허브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도 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을 잘 이끌어갈 가능성도 많겠죠.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간다.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끈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에너지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분들이 일을 잘해서 시기와 질투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3번이랑 가장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도 3번 분이랑 친하고 화기애애하고 같이 차 둘이 마시고 이런 거 보면은 주변에서 막 눈이 돌아가 막 화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이랑 사겨? 내가 여기서 연애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야. 동성이든 이성이든 윗사람들이든 아랫사람이든 뭔가 여러분들을 뺏어가려고 그래 자꾸. 나랑 차 한잔 하자 막 이런다든지 나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막 한다거나.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질 않아. 막 이쪽 팔 잡고 저쪽 팔 잡고 이쪽 다리 잡고 저쪽 다리 잡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안 뺏기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뭔가 여러분들을 먼저 이렇게 점유하려고 그러는 에너지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뺏기기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랑받는 선배, 후배, 동료 약간 이런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선후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볼까 그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요. 펜타클 카드가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유가 있고 또 급하지 않다. 서두르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위에서 선배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3번 분들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맨날 이 어려운 일을 주는 거야? 아니 옆에 여기도 있고 여기 저기도 있고 김 과장도 있고 왜 나한테만 줘? 약간 이런 3번 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위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나 좀 까다로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이 미션을 누구한테 줘야 될까? 이 프로젝트가 누가 주도해서 하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윗사람들이 봤을 때, 선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그래요. 사모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할 적임자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분들이 피곤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왜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조직이나 회사나 뭐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한테 쏠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A랑 B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C, 이 사람은 D, 저 사람은 E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쉬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맨날 와서 커피만 마시고 퇴근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일을 안 줘요. 여러분들이 이미 2개나 하고 있고 3개나 하고 있는데 우리 3번 분들한테 일이 또 과중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제 기사에서도 본 건데 회사에서 어떤 바쁜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랑 바쁘지 않고 한가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랑 다르대요. 한가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이 한가하니까 이거에만 집중해서 빨리 일이 처리가 될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조사 결과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오히려 바쁘고 일이 항상 많고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이 일도 더 빨리 처리가 된다. 왜? 바쁘니까 일을 빨리빨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일을 하는 그 어떤 이게 익은 거죠. 손과 발이 익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 분들한테 일이 과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있을 겁니다. 근데 윗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믿음직스럽다. 이거 누가 좀 적임자 없나? 3번. 이거는 담당자가 누가 좋을까? 좀 어려운 건데, 까탈스러운 건데, 3번. 약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우리 3번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나 지금 조직 생활을 하면서나 언제든지 지금 이직할 생각을 뭔가 가슴에 우리가 사표를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뭐 퇴사 버튼 누르면 끝이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냐면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한테.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윗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안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후배들이 봤을 때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제안해주고 저것도 제안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약간 후배들이나 밑에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줘도 막 영양 과다 같은 느낌처럼 고마운 줄 모르죠. 밑에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것처럼 우리 3번 분들이 뭔가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해주는 방식이 A, B, C 막 여러 가지를 막 퍼주는 것 같아. 막 커피 쿠폰을 주더라도 뭐 스벅 쿠폰도 주고 뭐 어디 다른 뭐 투썸도 주고 막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문서 같은 거 문서화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것도 봐봐 저것도 봐봐 뭐 이렇게 한다면 후배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이놈들 봐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3번 분들 같은 선배를 못 알아본다 약간 이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후배들한테 뭐 예를 들면 업무를 지시한다 하달한다 명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만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 3번 분들의 수준에 약간 못 따라오는 후배들이나 밑에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포진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뭐 이직 얘기를 했지만 더 좋은 데를 좀 가셔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 밑에 사람들, 후배들은 여러분들한테 못 따라와요. 그냥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요거 씹어가지고 너한테 준다. 약간 뭐 새처럼 새들이 보면 이렇게 씹어가지고 주잖아요. 소화시켜 준다. 그래 아이고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서 더 수준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더 낮춰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조언해 준다거나 A, B, C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하고 가장 얘가 그냥 무난하게 할 법한 B를 준다거나 약간 이렇게 쉽게 가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어떨까, 주변에서 보는 평가나 이런 에너지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색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이랑 은색 카드가 나오는데 굉장히 분석적이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의 명상의 에너지, 잠재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보라색까지 나오죠. 그래서 보라색은 깨달음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논리, 똑똑하다, 잘 분석한다 이걸 넘어서서 이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이득이나 바로 눈앞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급급하고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기 급급한데 여러분들은 더 멀리 봐요. 굉장히 롱텀으로 보고 지금은 내가 잃더라도 나중에는 더 크게 얻을 것이다. 약간 이런 뭔가 바둑이나 체스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둑 고수 약간 이런 에너지가 있고요. 되게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또 이 남색 카드가 또 있고 또 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 3번 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따라잡기에는 되게 머나먼 당신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에너지 그리고 쉽게 이해받을 수 없는 약간 외로운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남색의 에너지는 혼자 있는 은둔자 카드의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뭐 막 사람들이랑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막 그래 뭐 우리 평생 가자 뭐 이런 것보다도 인생은 혼자야 뭐 약간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다가도 또 혼자 골똘히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랑 있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술자리라든지 회식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이야기나 한 생각에 깊이 빠지면 주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또 깊은 생각에 빠져 있구나 뭔가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생각이 깊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 지금 뭔가 골똘히 고민하고 있구나. 또 뭔가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구나. 가만 놔둬야 되겠다. 주변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내비둘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지적인 느낌과 어떤 스터디, 공부, 준비,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베이스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또는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 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뭐 중국어를 또 공부를 한다거나 2급 자격증을 딴 사람이 1급 자격증을 또 준비를 하려고 한다거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한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자기개발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개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변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남색, 은둔자의 색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또 은둔자가 나오네요. 내면의 지혜가 되게 깊은 사람이라서 사실 이제 이게 누구한테 말한다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뭔가 하나 이상한 부분 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 이해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좀 3번 분들은 외롭다. 혼자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100%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변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 3번 분들이 좀 외로워 보인다. 우리 3번 분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우리 3번 분들을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발끝 정도 따라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일이나 뭐 업무, 커리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에도 3번 분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공으로 따진다면 거의 뭐 박사, 뭐 포닥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고졸이나 학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들 앞에서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그래, 이해했어. 오케이.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건 우리 3번 분들이 한 이야기의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게 말하면은 아, 우리 3번을 다 이해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진짜 미안해.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고 어떤 심연의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심연에서 계속 뭔가가 또 새롭게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수분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 얘는 분명히 뭐 내일 모레 내가 또 물어봐도 이거에 대해서 최적의 답을 해줄 거야. 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뭔가 챗 GPT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쉽게 이해받거나 쉽게 여러분들이 공감받거나 위로받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약간 3번 분들이 좀 외로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가끔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3번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게 누군가의 평가고 주변의 평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받지 못해. 나는 혼자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혼자 있어야 돼.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바로 듣고 이해하고 뭐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뭐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둘이 그냥 단순한 대화, 가십거리 같은 거 얘기하더라도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만나고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또 모임 같은 것들을 더 나가본다거나 회식 같은 것도 안 나가다가 좀 나가본다거나 1차만 가고 술 한잔 안 먹고 그냥 빠지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이랑 뭐 술자리를 더 많이 가져본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을 더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받지 못할 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은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미지의 누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누군가는 이해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보다 질.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3번 분들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되게 소수의 사람들과만 이 퀄리티 높게 만남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이너서클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주변에서 대부분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3번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이랑 더 친해지려면, 내가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려면 나는 3번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3번은 나를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저 사람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또 주변에서 많이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 얘는 뭐 만만한 애야. 아, 얘는 내가 뭐 부르면은 오고 뭐 가라면 가고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뭐 받아줄 애야.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 하겠죠. 되게 어려운 동료고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동기예요. 동기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동갑 내기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 있잖아. 막 형 같고 오빠가 큰오빠 같고 뭐 큰언니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후배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렵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평가를 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변 동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우선 동료,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들을 먼저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약간 현실에 안주하는 느낌이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봤을 때는 이래요. 얘 또 무슨 일 벌이려고 그래. 피곤해.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사원분들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저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계속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크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이 회사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우리 4번이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디자인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거 너만의 생각이지 회사에서는 그거 절대 안 들어줘. 이렇게 주변에서는 이야기하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회사는 문제가 많아. 이 조직은 문제가 많아. 근데 만약에 진짜 팀장님이 미쳤다고 그런 거를 개선한다,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4번이 하는 얘기로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막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동료들이. 너 왜 자꾸 일을 벌리냐.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손 들지 마라.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나아갈 방향, 회사가 나아갈 방향, 심지어는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잘못됐어. 이런 부분들은 문제야. 이런 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약간 이런 문제 제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직장이나 회사 일 말고도 정치, 철학, 이런 거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 되냐? 그러겠냐?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평가를 하겠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근데 집에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진짜 그래. 4번이 얘기했던 그 문제가 진짜 뉴스에 그대로 나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4번이 생각했던 대로 이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가 주변에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랑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동료들이랑은 엄청 싸울 것 같아. 4번분들은 막 정치적으로도 막 다투고, 너 좌야 우야 니 뭐야 빨강색이야 니 파랑색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4번분들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저스티스 카드도 나오고.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꼭 만들어져야지, 여기에 조금 오점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들이든 위아래 사람들이든 다 여러분들을 좀 힘들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끝은 아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요. 우리 4번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4번 말이 맞지. 이래야지. 회사란 이래야지. 나라는 이래야지. 학교란 이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교직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선배들, 윗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어떤 생각을 할까? 동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물론 선후배도 동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제너럴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 원칙, 정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공직 사회나 이런 데에만 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아니면은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비리 같은 것들, 비리라고 하면 또 너무 좀 무겁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 틈이 없어요. 정말 정의, 원리, 원칙, 무조건 이것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하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업체 가서는 아예 좀 봐주세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아 뭐 이거 갖다가 그래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대충 한다거나 일도 대충 하고 그냥 빨리 서명해 주세요 뭐 이런다거나. 근데 사원분들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해. 완전 FM 정석으로 딱 하고 딱 뭐 이거 그냥 대충 사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꼭 방문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한테 꼭 다시 오겠죠. 오프라인으로 딱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 원칙 같은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강하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정석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떻게 그러겠냐, 뭐 나라가, 조직이, 회사가, 뭐 기업이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래. 근데 속으로는 그렇다. 속으로는 그래, 그게 맞지. 4번이 얘기한 게 맞지.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사원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사원분들이 너무 원리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까 느리다, 뭔가 너무 FM이다,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4번분들이 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하려면 뭐 조그만한 잡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4번분들은 청렴결백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다, 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4번분들이 더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뭐 아니면 성공의 정도로나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 위에 올라갈 사람은 4번이다, 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나 기업이나 뭐 나라나 가장 그래도 원리 원칙이 있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처럼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4번은 부장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번이 뭐 저 위에 대표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맑기 때문에, 가장 정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없다,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4번 분들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런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갔다, 이 사람은 뭐 어떤 특정 운이 좋았다,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취업이 잘 돼서 그때 당시에 승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윗사람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우연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가능성을 탐색하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의 지금의 저 위치, 그리고 4번이 지금 갖고 있는 뭐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꼭 후배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40대면 30대, 내가 50대면 40대, 뭐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여러분들 딱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어, 저 오빠는, 뭐 저 선배는, 저 형은, 저 사람이 다 A부터 Z까지 만들어낸 거야. 저 사람이 한 거에 뭐 어느 하나 그냥 공짜로 얻은 바가 없어. 그냥 대충 해서 누가 던져주고 그런 게 없어. 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거야. 자수성가한 거야. 그래서 후배들이나 밑에 사람, 밑에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약간 자수성가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일어섰다, 약간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선배, 후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 세대 간의 어떤 에너지, 위아래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완벽하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를 다 떠나서, 위아래 다 떠나서 좀 까탈스럽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 하나 오타 치면 안 될 것 같아.
문서가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랬을 때에도. 그래서 왠지 여러분들이 보는 메일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뭐 서류라든지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할 항목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깔끔하고 꼼꼼하고 더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야, 그 사람 너한테 서류를 그렇게 줬어? 나한테 전에 줄 때는 서명할 때 서명하지도 않고 다 오타투성이에 뭐 인사도 안 하고 제대로 뭐 대충대충 던지던데? 약간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와서 굉장히 깍듯하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굽신굽신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는 뭐 이런 문서나 메일이나 이런 거는 정말 뭐 하나 토시 하나 그러니까 잘못된 거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굉장히 거의 완벽주의자, 까탈스러운 사람. 뭐 여러분들이 뭐 창구 같은 데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일 처리가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들도 FM대로 해주니까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주황색, 갈색, 음갈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따뜻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열정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안정적인 색깔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되게 여자로서 볼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로 이제 연애 쪽은 안 보고 진짜 이런 뭐랄까요, 뭐 업무적인 거, 일적인 거, 자 동료 이런 동료 평가처럼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주제를 정한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이런 성적인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주황색 카드가 굉장히 매력이 넘칩니다. 근데 그 매력이라는 건 성적인 에너지, 이 여성성, 뭐 어떤 성기 쪽의 에너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같이 있고 싶다. 뭐 일을 하다면서 친해졌는데 그 이상으로 더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업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적으로 만났는데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걸로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업무나 동료로서가 아니라 여자로 보인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남자가 좀 꼬인다거나 나를 좀 엄탐하고 있다거나 내가 창고에 앉아있는데 번호표도 안 뽑고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좀 짝사랑하는 그런 에너지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이면서도 열정이 많고 반대로 열정이 많으면서도 안정적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은 안정적이라고 하고 안정적이면서 이렇게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그렇지만 구멍이 많고 빈틈이 많은 스타일. 물론 극단적인 비교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반반 섞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이 친구는 실무에도 강하면서 그 매니저 역할,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잘해. 이 친구는 세밀하게 일 처리를 잘 하면서도 회의에서 다른 부서와 소통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 근데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워. 커뮤니케이션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자소서를 쓴다거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한다거나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 왜 쓰겠어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업무적인 거랑 약간은 좀 별개로 또 평가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디테일한 실무적인 측면도 잘하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잘한다. 그리고 내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지만 위에서 숲을 보고 버드뷰로 볼 수도 있다. 내가 후배 쪽에서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선배나 상사 쪽에서도 이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코스의 포트폴리오보다도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매니저 역할로서 전환이 되는 거랑 좀 어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냥 한 분야만 맡기기에는 좀 아까워. 전체 그림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협상이나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한 분야만 야 너 이거 다 됐어? 오케이 끝. 약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긴 일을 가져오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을 아까운 인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평가를 더 받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카드가 이제 완벽하다, 완전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 육각형 뭐 미남이다, 육각형 미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육각형의 인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도 잘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협상 능력도 있고 버드뷰로 볼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야도 넓고 뭐 공도 패스도 잘하고 또 본인이 골 결정 능력도 있고 어떤 그 팀워크도 잘 유지를 하는 그런 선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끝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대기업이나 큰 조직으로 갈수록 우리는 그 찰리 채플린처럼 한 부분만 딱 맡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뭐 몇 년 일을 했는데 내가 A부터 Z까지 다 해본 적이 있나? 한번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경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뭐 약간 대표 같은 느낌인 거죠. 다 잘해야 돼. 다 잘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요새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PM, PO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역할로 내가 해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도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내본 경험이 있다. 내가 정말 힘든데 그게 어렵죠. 보통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A부터 Z까지 다 하면서 내가 책임도 져봤고 내가 일을 벌려도 받고 마무리도 져봤고 또 이거를 잘 봉합도 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완수를 해봤다라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책임진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수를 해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뭐 동료든 선후배든 뭐 상사든 이런 거랑 상관없다. 그냥 완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랑 잘 어울려요. 완주. 그래서 되게 어렵죠. 이게 보통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끝을 내는 걸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고 시작했던 걸 끝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다이어트도 실패하는 거고 뭐 어떤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도 실패하는 거잖아. 작심삼일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회사로 따지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재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태양카드 같은 경우에도 1인자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1인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다음 진급 누가 될까? 다음 진급 대상자가 누굴까? 뭐 누구라고 하고 이번에 뭐 경쟁률이 몇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올라가는 운, 여러분들 진급운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어느 조직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두머리가 될 팔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싶거든요. 태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꼭 이게 대표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체될 수 없는 어떤 인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이지 않을까? 4번밖에 더 있어? 약간 이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깔고 가요. 그 곳에 잘 맞는 사람은 4번밖에 없다.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4번 말고는 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꼭 우두머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대체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영역,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어떤 그런 분야라든지 굉장히 어떤 귀중하고 희귀한 그런
분야가 되겠죠. 희소성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소성이 있는 인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